노르웨이 에드반센 연구소. 조겐 박사는 마침내 흰쥐 한 마리를 축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5년 뒤 이 연구는 점차 무르익었고 박사는 학회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아낌없이 선보였다. 그때 그는 이미 10cm 정도의 작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는데 이를 본 현장의 모든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축소술은 인류가 차지하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심지어 생활 쓰레기도 크게 줄였다. 36명이 4년간 발생시킨 쓰레기가 겨우 작은 봉투 하나에 담길 정도였다. 이어서 조겐 박사는 용감하게 축소술을 택한 36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는 그의 아내 애니도 있었다. 처음 직업 물리치료사였던 폴 역시 보통 사람들처럼 이 발명을 그저 신기한 이야기로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10년이 지난 뒤 폴은 아내가 원하는 대저택 한 채조차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폴이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느낄 때였다. 그와 아내는 주변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축소술을 택한 부부를 보게 되는데 그들은 축소 후 지출이 크게 줄어들자 폴이 늘 갈망하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날 밤 폴은 또다시 담보대출 실패 통보를 받았다. 결국 부부는 다음날 바로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다운사이징 공동체 유유자적 선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작은 사람들이 누리는 극도의 삶을 직접 경험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유유자적 선경을 보며 부부는 축소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내 자신들의 단 15만 달러 예금이 유유자적 선경에서는 1000만 달러 이상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빌라와 6000제곱미터의 대저택을 가질 수도 있었다. 이제 호화로운 저택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폴과 아내는 망설임 없이 유유자적 선경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그 전에 그들은 살림살이 전부를 처분하고 다가올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했다. 이 결정 소식을 들은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이해와 지지를 표했다. 비록 폴의 장인은 친구에게 축소의 장점을 이미 들었지만 딸의 선택에 대한 걱정은 숨기지 못했다. 유유자적 선경으로 향하는 길. 아내는 점차 폴만큼 확고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다. 직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위험 상황을 설명한 뒤부터는 아내는 더욱 망설이기 시작했다. 이후 폴이 먼저 축소 수술을 받게 되었고 아내는 그를 수술실로 배웅했다. 수술 전 폴은 의료진의 수술 전 준비를 거쳤다. 모든 채모 제거, 장세척은 물론 금속 임플란트도 제거해야 했다. 금속은 축소될 수 없어 사람의 몸이 금속 때문에 터져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의식을 잃은 폴은 축소 장비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모든 과정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었고 곧 간호사들은 이미 축소된 남자들을 초소형 침대에 눕혀 조심스럽게 유유자적 선경병원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역시 축소된 의료진이 남은 업무를 인계받았다. 폴은 손상된 치아를 다시 보수받았고 편안하고 아늑한 병실에서 곧 깨어났다. 하지만 폴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알고 보니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 아내는 이미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다. 머리카락과 눈썹까지 밀리자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한번 축소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아내는 결국 폴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아내의 이기적인 결정은 폴의 마음을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두 사람이 미리 사둔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했음에도 폴은 예전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거대한 빌라는 극도로 화려했지만 이것으로는 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이후 그와 아내의 결혼반지도 운반되어 왔다. 인부들이 엄청나게 커진 결혼반지를 힘겹게 옮기는 것을 보며 폴의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졌다. 그날 밤 폴은 집에서 술을 마시며 시름을 달랬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뉴스에서 그는 많은 교도소가 경비 절감을 위해 죄수들을 강제로 축소시켰다는 사실을 접했다. 게다가 원래 일반적인 화물 포장 상자가 이 죄수들의 밀수 창고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다. 밀수가 발각되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베트남 국적의 죄수 진홍란은 폴이 있는 유유자적 선경으로 치료를 위해 보내졌다. 하지만 진홍란은 부상이 너무 심해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뉴스는 마치 자신도 같은 처지에 놓인 듯한 폴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1년 뒤 폴과 아내의 결혼은 결국 파경을 맞았다. 이혼으로 인해 폴은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궁핍해졌다. 사람도 돈도 모두 잃은 그는 도통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폴은 원본 크기의 장미꽃을 들고 이웃 두찬이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했다. 파티에서 한 여자가 폴에게 접근하며 알약을 입에 머금고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약물 자극에 폴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완전히 방종해졌다. 다음날 소란이 가라앉고 폴은 두찬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두찬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몰래 명품을 조립하고 유통하는 사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5달러짜리 대용 시가 한 개를 2000개로 나누어 포장하면 작은 사람들 공동체에서는 2000달러에 팔 수 있었다. 두찬은 자신의 사업이 전 세계에 뻗어 있어 모든 작은 사람들 공동체에서 자신의 물건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다리를 저는 한 여인이 폴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여인은 바로 1년 전 뉴스에 나왔던 진홍란이었다. 직업물리치료사인 폴은 진홍란의 절단된 다리 부위가 악화되기 시작했음을 알아차렸다. 선한 마음으로 그는 진홍란에게 간단한 치료를 해주었다.
이어서 폴은 진홍란을 따라 유유자적 선경 전체를 가로질러 좁은 쥐구멍을 통과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유유자적 선경의 높은 벽 바깥이었다. 이곳은 컨테이너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불법 노동자들이 이 낡은 컨테이너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폴은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진홍란을 따라 그녀의 7층 작은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폴이 진홍란의 의족 하나를 고치다가 실수로 의족을 망가뜨리고 말았다. 결국 폴은 걸을 수 없는 진홍란을 대신해 일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 진홍란은 부잣집에서 음식과 유통기한 지난 약품을 계속 모아 빈민굴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폴 또한 얼떨결에 빈민굴의 전담 의사가 되었다. 어느 날 진홍란은 폴을 데리고 두찬의 집 문 앞에 나타났다. 폴의 기구한 사연에 두찬은 놀라움과 함께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친구로서의 의리 때문이었을까? 그는 폴과 함께 거짓말을 꾸며 폴을 데리고 노르웨이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진홍란은 그들과 동행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그녀가 강제로 축소된 이후 축소술의 발명가인 조겐 박사는 줄곧 그녀의 처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진홍란에게 노르웨이에 한번 와보기를 제안했지만 그녀가 계속 일에 매달려 있었기에 이 일은 미뤄졌던 것이다. 두찬이 폴을 데리고 노르웨이로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진홍란은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전환점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그리하여 네 사람은 얼떨결에 함께 길을 떠나는 동반자가 되었다. 노르웨이 해협을 건넌 뒤 진홍란은 마침내 조겐 박사와 그의 아내 애니를 만났다. 하지만 이 과학 선구자 부부는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을 전했다. 수십 명의 최고 노벨 과학자들의 예측 결과 그들은 세계 종말이 임박했다고 보았다. 인류가 모두 축소를 택하지 않는 한 이 모든 파괴 과정을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만이 축소를 선택했기에 세계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밤 폴은 진홍란의 절단된 다리를 검사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진홍란에게 참지 못하고 입을 맞췄다. 진홍란은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먼저 마음을 열고 폴에게 자신을 맡겼다. 다음날 일행은 조겐 부부의 안내를 받아 한 지상낙원에 도착했다. 이곳은 작은 사람들의 최초 집결지로 어떤 보호망도 없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폴은 이곳의 작은 사람들이 땅속 깊이 1600m 아래에 비밀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공동체는 지열을 이용해 가동되며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물자를 갖추고 있었다. 이곳에서 인류는 8000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생존할 수 있었다. 또한 종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들을 위한 각기 다른 구역도 마련되어 있었다. 앞서 조겐 부부가 언급했던 세계 종말을 떠올리며 폴은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이것이 자신의 인생 의미라며 진홍란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 인류의 마지막 씨앗을 보존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진홍란은 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계 종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동굴에 숨어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음날 진홍란은 폴에게 자신이 정부의 댐 건설 반대 시위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그 후 강제로 축소되었으며 밀수 과정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 여자로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폴에게 인생에 대해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절하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자신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진홍란의 말이 폴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석양이 지자 폴은 결국 모두와 함께 지하로 가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직전 폴은 두찬 등에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진홍란은 그의 키스를 거부하고 대신 자신이 가진 베트남어 성경을 그에게 건넬 뿐이었다. 이후 폴은 사람들을 따라 터널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곧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세상을 구하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실 그는 진홍란이 말한 그 좋은 사람이었고 이미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폴은 문이 닫히기 직전 터널을 빠져나왔다. 그의 돌아옴은 두찬 일행의 예상 속에 있었던 듯했다. 폴은 용감하게 진홍란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두 사람은 이내 서로를 꼭 안았다. 마침내 폴과 진홍란은 비행기를 타고 유유자적 선경으로 돌아왔다. 작은 사람들을 위한 전용 좌석에서 폴은 지난 며칠간 벌어졌던 모든 일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는 점차 깨달았다. 진홍란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빈민굴에는 곧 진홍란을 도와 음식을 나눠주는 폴이 한 명 더 늘어났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그가 가져온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폴은 마침내 이 순간 자신의 인생 의미를 찾았다.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